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출발했습니다. 양시장이 일단은 모두 파란불 켜면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대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런 분위기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약보합권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910선을 이탈하면서 0.56%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인지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또 발표가 되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하고 가야 된다. 매달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역시 뜨거운 업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계속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 두산이 오늘 20%가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두산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코스닥 시총의 6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로봇주들의 흐름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에도 역시 로봇을 계속 살펴봐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업종, 테마가 관심이 뜨거워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많이 얻어가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 파워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엑기스를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하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서 수익을 즐겨볼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이 있으시면 그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준비하셨죠? 네. 자, 로봇주처럼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오늘 가지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럼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첫 번째 10가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뉴로메카와 현대제철, 한샘, DIC, 아이센스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아프리카TV, 롯데정보통신, 코난테크놀로지, 애경산업, 대원제약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이 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또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뉴로메카. 우선 로봇 관련주 뜨겁죠. 네. 뜨거운 상황이고, 근데 어차피 이제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저출산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업들의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이제 당장 어떤 실적이 잡히는 구조는 아니지만은 이거에 대한 트렌드는 분명히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뭐 실적이 안 잡히니까 테마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잡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대기업들이 뭐 투자 또 이제 관련된 이 종목들의 상장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 게 이제 정부 쪽에서의 이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을 때 이런 랠리는 당분간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안에서 누료메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협동 로봇에 대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핵심인 그런 기술력이나 보유한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협동 로봇이 어떤 자동화 플랫폼 이쪽으로의 적용 산업에 대한 확대 부분이 계속 일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누료메카에 대한 기술력은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로봇, 뭐 다른 또 로봇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장에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인정받은 기업들이 그나마 제가 봤을 때도 흑자.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뉴로메카 오늘 시장에서도 잘 가고 있는 뉴로메카를 주셨습니다. 로봇이 이제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산업 부분이다. 이제 하나의 업종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아프리카 TV고요. 아프리카 TV요? 이 아프리카 TV는 인터넷 기반 그 서비스 제공 업체고 1인 그 미디어 플랫폼을 그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년 그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타깃으로 통해서 뭐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좀 스트리밍 앱을 좀 출시할 가능성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뭐 유튜브 정도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해외 쪽에 진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상당히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 TV의 그 단기적인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번에 그 e스포츠와 관련된 그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프리카 TV의 이제 웬만한 플랫폼들이 게임 쪽으로 많이 이제 그 편성이 되면서 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 대한 수혜를 좀 어느 정도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그 광고 매출액에 대해서도 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좀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도 그 3분기 때나 4분기 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뭐 대기업 광고주에 대한 비중도 좀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하반기 때 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주가의 흐름들이 매우 좋습니다만 그렇게 뭐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은 아니긴 한데 사실상 좀 더 특징이 있다면은 7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들어서도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아프리카 TV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최근에 흐름이 좋은 종목들 첫 번째로 하나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현대제철 한번 현대제철.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현대제철이 뭐 철강 시장에 민감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봉연강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 봉연강 쪽에서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뭐 중국 정부가 지금 직접적인 어떤 하반기 때 투자나 이런 부분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이 비유 제시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 접근해도 되지만 이 철강 그리고 봉연강처럼 현대제철이 이 현대제철처럼 시장에서 시장 점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철강 쪽에서의 유동성이 약간 포스코홀딩스 쪽으로의 60% 이상 몰린 건 사실인데 나머지 철강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이 철강의 대표적인 현대제철과 같은 또 세아제강 이런 강간류의 또 강점이 있는 기업들한테 유동성에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게 뭐 중국 쪽에서의
그런 경기 지표, 또 철강 가격이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실적과 어떤 주가에 가장 영향을 좀 미칠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철강 가격이 톤당 이 500달러 중반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상황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 철강 시장이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땡.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이렇게 현대제철 우리 이성욱 차장님이 계속 강조해주고 계세요. 몇 번씩 가지고 오시는데 이하 설명하시다가 목이 메실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제철 봤고요. 다음 반종민 소장님 두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예, 저도 뭐 여러 번 언급드리고 있는 그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정보통신. 이 롯데정보통신은 그 SM 그러니까는 IT 아웃소싱 사업 등을 좀 어느 정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또한 네. 이제 SI 사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도 시스템 구축에 따른 그 제공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뭐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슈보다도 네. 사실상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을 위해서 EV시스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좀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 전기차 충전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EV시스가 뭐 키르키즈 그 공화국과 전기차 충전 그 산업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MOU는 그 전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수치가 찍히기 전까지 또한 계약까지 가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멘텀이 상당히 그 부각이 될 수 있는 그 모멘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최근에 이제 뭐 SUM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그 R&D 그 기술 협력을 좀 체결을 했는데 네. 이외에도 그 강릉에 대해서 주요 관광지에 2026년까지 자율주행 서비스를 좀 제공하겠다라는 것을 좀 밝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뭐 강릉에 이제 조만간 갈 예정이지만 어쨌든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받으면서 롯데정보통신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좀 크게 올라가진 않으니까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역시 이번에는 두 분이 자주 가지고 오셔서 강조해 주시는 종목 하나씩 알려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종목 한샘 한샘이요?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한샘 같은 경우에 한샘처럼 이제 인테리어 그리고 이 건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매매 거래량에 대한 어떤 선행 지표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네.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4월 이후부터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그리고 주택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회복이 지금 되고 있죠. 거래량도 지금 반등 시점으로 나가고 있고 당연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의 주택 거래량은 올라가시 분명하기 때문에 우선 한샘과 같은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하게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한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 가구 업체로서 이미지가 강한데 많이 사업 부분이 리뉴얼했죠. 특히 이제 리하우스 직시공 패키지, 그러니까 철거부터 시작해서 이 한샘 제품으로 마무리로 이제 인테리어를 해주는 이 패키지에 대한 이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영업이 흑자 전환했고 하반기도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7월 초부터 주가가 반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거의 조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3분기가 어느 정도 비수기인 시점에서 이 우려감이 좀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이 건설 그 아파트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등하는 시점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사업부문 리뉴얼이 이 상반기 때만 하반기 때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3분기 때 비수기에 대한 우려감은 안 가져가. 네. 알겠습니다. 자, 사면땡을 받으신 이성욱 차장님 오늘 설명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고요. 네. 사실상 AI 관련된 그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 주요 주주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요 주주가 SK텔레콤이 한 20% 이상 가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7%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레퍼런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지난 17일에 그러니까 그 8월 17일 정도에 한국어 기반에 대해서 그 코난 LLM을 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공개를 한 이후로부터 주가가 많이 좋지 않았다가 그 8월 한
말쯤 되면서 추세가 다시 좀 전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상 그 고성능 저비용에 대해서 LLM에 대해서 자체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B2C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B2B와 B2G 그러니까 정부 간의 거래 등을 통해서도 전 분야를 통해 그 수요가 좀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좀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산업적인 성장을 봤을 때는 B2C적인 부분들보다는 결국 B2B나 B2G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면은 고정적인 매출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코난 테크놀로지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요 주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와 SK텔레콤이기 때문에 대규모 언어 모델 협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지금도 충분히 볼만한 위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DIC. DIC.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도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 그러게요. 나타내주고 있고 이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계 개발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DIC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가는 이유가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 기계가 이 로봇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서 지금 부각이 많이 되면서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상한가로 진입을 하면 뭐 보유자 영역에서는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좀 약간 지금 현재 가격보다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을 신규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DIC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 쪽에서도 매출이나 이런 물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DIC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현지 법인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법인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생산력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DIC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DIC가 내연기관 쪽에서의 부품에서 친환경 쪽으로의 부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매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또 역시 좋은 시세 보이고 있는 DIC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애경산업이고요. 애경산업. 이 애경산업은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그 주요 제품이 뭐 에이지2애니스라고 하는데 이 에이지2애니스는 과거에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그 이슈가 있었던 그 브랜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뷰티 덴탈 브랜드인 그 바이컬러 제품이 있는데 이게 중국 뷰티 그 편집쇼신 그 하메이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다른 그 뭐 LG 생활건강이든 아니면은 그 아모레퍼시픽이든 그 관련된 기업들은 중국에서 맥을 못 추고 있지만은 오히려 애경산업에서는 라이브 커머스의 기반을 통해서 신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에이지2애니스든 뭐든 이 애경산업에 대한 브랜드가 좀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정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뭐 중국 쪽의 여파에 따른 뭐 기대감도 좀 남아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외에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 아마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58% 이상 증가를 했고요. 특히 에이지2애니스에 대해서도 딥 컬러톤 31호 등의 그 글로벌 소비자 피부톤에 맞춰서 선보였던 것이 결국은 현지화 전략이 잘 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 이제 8월부터 조정이 많이 나와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접근하신다 하면은 10%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재팬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5배 증가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애경산업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아이센스. 아이센스요?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죠. 오늘 좀 조정을 받지만은 또 상한가 근처에서 거의 그 조정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우선 뭐 지난주에 연속혈당 특정기업 국제 표준에 대한 인증을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전에도 주가에 대한 흐름이 지금 어떤 비만 치료제나 여러 가지 의료, AI 기기와 엮이면서 참 좋았었는데 그런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국제 표준을 인증을 받으면은
이 연속 혈당 측정기, 뭐 우리나라 안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의 판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좋아지는 구조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을 잠깐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좋지 않았죠. 근데 이거는 어떤 수요가 급감했다는 것보다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반도체 이슈나 이 물류 대란 때문에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이 해외 쪽에서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올라줘야 되는 그런 수주 부분이 좀 이연된 느낌도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아이센스 오히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전후로 주가가 좀 가는 부분은 이런 말씀드렸던 이 재고 이슈는 시장에서 이슈로만 좀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됐고요. 말씀드렸던 이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이 판매나 이런 부분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센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 이성웅 차장님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5번째 종목 뭐죠? 네, 그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이 대원제약은 그 전문 의약품 제약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호흡기 등의 여러 질환군에 대해서도 전문 치료제 중심으로 제품군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의료기기에 수출하는 해외 사업도 좀 어느 정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이슈가 굉장히 좀 되고 있는데 이 대원제약도 어느 정도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라파스와 함께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그 위고비가 있는데 주사제를 그 마이크로니트 패치제로 개발하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패치형 비만약에 대한 임상 일상에 대한 계약 신청 계획 신청이 완료가 됐던 시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뭐 비만 치료제든 당뇨 치료제든 뭐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 지난 29일에 SD 생명공학에 대한 인수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투자 계약 체결을 통해서 우선 협상자로 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냥 뭐 제약과 관련된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SD 생명공학을 통한 좀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다양한 좀 모멘텀이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재 복합 당뇨병 치료제 등을 뭐 출시할 계획을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앞으로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원제약까지 두 분이 이렇게 5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 좀 해드리고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전장 우리 시장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명확한 수급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순매도를 하는 가운데 0.3%가량 밀리면서 910선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로봇 관련 기업들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매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부터 기관의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요. 21일과 22일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진행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시가총액 예상을 했을 때 상장을 할 때
1조 6천억 원가량으로 현재 구간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현재 시가총액이 4조가 넘습니다. 60%가량 저렴하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액은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3배가량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주사라는 매력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24%대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 두산이고요. 우선주들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7%대 오름세가 집계가 됩니다. 오늘도 강한 슈팅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 그리고 협동 로봇 관련 기업들이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Y입니다. 로얄 패밀리 오피스가 SY 공장에 방문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방문설로 인해서 SY가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로얄 패밀리 오피스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에너지,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파트너사 검토를 위해서 시찰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2의 중동붐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SY로 지금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SY 같은 경우 두 자릿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14%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에이트원 같은 경우에는 로얄 패밀리 오피스의 한국 사무소를 함께 건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개장 직후 21%의 강세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5% 가까운 오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게임주가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넷마블의 신작 게임인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애플 스토어에서 지금 인기 게임 1위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에서까지도 1위에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에는 두 자릿대 상승력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8%대 오름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부터 4만 5천 원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한 달 만에 시원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 소개 잘 들어보시고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든지 관심이 생긴 종목에 궁금한 점,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가로 10가지 어떤 종목을 더 준비하셨을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10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은 뭘까요?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백화점, 브릿지텍, 센즈랩, 옵트론텍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알체라와 HK이노엔, 해성DS, SFA 반도체, 사이맥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알려드린 10가지 종목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때마침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생긴 종목은 매수가,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또 스타트 해볼까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우선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조금씩 다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상반기 때 방산업종의 수주가 거의 뭐 전무했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하반기 때 있는 것보다도 원래 예정돼 있었던 내년에 그 방산 기업들의 뭐 완제기나 또 이제 방산 부품에 대한 수출이나 수주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도까지는 계속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우려감이 컸었던 만큼 이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현재는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내년의 완제기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조금씩 있었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폴란드 쪽에 36대 또 말레이시아 쪽에서 18대를 진행연료 가동 그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에 대한 감소 우려는 저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특히 말레이시아 쪽으로의 이 레이더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을 장착한 FA 다시 50 같은 이런 부분이 한번 수출이 됐을 때는 꾸준한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그 전에 해외 쪽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사계절이라는 특수한 우리나라 지형 때문에 이 방산 품목에 대한 부분이 뭐 중동, 유럽 여러 가지 계절과 상관없이 잘 수주가 됐던 점도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를 포함해서 방산주들을 잘 봐야 된다. 지금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6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알체라고요. 알체라. 이 알체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그 G20 그 회담에 지금 포함이 좀 되고 그 G20 회담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아세안 그 비즈니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AI 기업에 대해서 사절단이 좀 있는데 이 동사가 좀 포함이 됐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자회사의 스노우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이버의 손자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금융결제원 그 안면인식 공동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와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고 지금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그 안면 인식 시스템에 대응하는 전략과 도입 방식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추후에는 뭐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의 경우에는 계속 좀 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24일 때죠.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버 X가 선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한 뒤에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손자회사에 따른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 이 알체라의 경우에 그 최대 주주인 그 스노우는 사실 그 2020년 상장 당시 12월 상장 당시에 보유의 수가 3년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체라 다시 한번 지금 조정 받았지만 봐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의 다음 7번째는 뭐죠?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말씀을 드릴 텐데 현대백화점도 주가가 7월 초부터 반등세를 크게 갖고 가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갈수록 지금 모멘텀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랠리 부분이 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받더라도 계단식으로 가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 시점에서 다시 오늘 좀 반등했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역시 뭐 중국의 뭐 단체 관광객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면세점 부분 쪽에서의 실적도 뭐 기대를 하겠지만 제가 본다고 하면은 이 어떤 백화점에 대한 이 그 개보수 그리고 지금 재오픈에 대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단체 관광객에 대한 상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에 의한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우선 지켜봐야겠지만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기존 말씀드렸던 백화점의 기존점 성장률이 꾸준하게 지금 계단식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백화점의 실적도 좀 안정성이 좀 있는 것도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3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980억 이상까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이 증권사들의 추정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HK 이노엔이고요. HK 이노엔. 이 HK 이노엔은 그 전문 의약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그 F&B 그 푸드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사업도 좀 어느 정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헬스케어, 뷰티나 뭐 이런 쪽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한국콜마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콜마에 따른 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동아 ST와 비소세포 폐암 표적 항암제 개발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이 있기는 한데 특히 이제 동아 ST의 그 단백질 분해 기술을 접목을 해서 변이를 좀 표적했을 때 표적해 없애는 항암제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브렉소젠이 개발 중인 그 심근경색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해서 뭐 세포주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계약 금액과 그 생산 규모는 양사 간의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비공개라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지금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비소세포 폐암, 그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도 국가 산업 그 개발에 선정되는 등 굉장히 좀 정부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해 볼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매수를 하면 42,500원까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가격까지 마지막에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브리지텍 한번 브리지텍.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도 이 의료 AI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에 주가 한번 점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좀 소강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한번 좀 브리지텍을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 콜센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콜센터에 대한 솔루션, 어떤 구축 이런 부분에서 전문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금융권의 한 70%의 콜센터를 이 브리지텍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 콜센터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어떤 콜센터를 임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제공하면서 수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콜센터 본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리뉴얼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의료 AI 쪽의 시장 진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쪽에서의 매출이 얼만큼 잡히냐 물론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AI 쪽에서의 음성 기반 쪽에서의 사업 부분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시장에서의 IT가 접목되면서 잡힐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지텍에 대한 거래량과 한번 띄었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리지텍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이 해성 DS는 그 리드 프레임 및 반도체 패키징 그 서브트랙트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19년 기준에 그 ELF라고 있는데 이게 세계 1위 그리고 세계 그 SLF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계 5위를 달성하는 등의 그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 반도체 서브트랙트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선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차량용 리드 프레임의 경우에는 높은 판가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고객사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선반영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2025년 초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년 그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흐름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DDR5 단가가 DDR4보다 이제 높고 현재 그 32GB의 DDR5 개발에 좀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막 크게 올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수익 회복될 가능성을 좀
두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현재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6만 원대 초반대 들어오면 그때는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성 DS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종목 뭘까요? 센즈랩 말씀을 센즈랩. 드리고요. 우선 지난주에도 이제 정보 쪽에서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이 시장 육성 방안이 내놓으면서 좀 관심을 거래량이 많이 좀 뛰었었죠. 네. 이 그런 점에서 센즈랩을 이 정보보호 쪽에서의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탑픽이라기보다도 이 중소형주에서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센즈랩 같은 경우는 이 CTI죠.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입니다. 이 CTI 같은 경우에는 이 악성 코드를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세대 기술로 평가를 받는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AI와 또 이제 빅데이터 등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로도 많이 분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인텔리전스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보다는 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쪽에서의 이 인텔리전스 이제 시장 규모 같은 경우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 작년 같은 경우가 이 3억 6천 달러에서 지금 현재 2년 후에는 5억 달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서 센즈랩이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신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센즈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센즈랩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센즈랩까지 저희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9번째 종목이죠. 네,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이 SFA 반도체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 등을 통해서 그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레퍼런스 기업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에 그 HBM 3등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점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역시 이게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양산 관련된 계획이 나올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모멘텀, 그러니까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같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된다 하면은 그 SFA 반도체는 크게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DDR5 그 생산 증가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회복이 좀 전망될 예정이기 때문에 4분기 때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버용 DDR의 경우에는 그 테스트 기간 시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을 때는 좀 더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의 경우에 외국인과 그 기관의 순매수의 유입이 좀 크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그 순매수의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 구간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해서 만약에 5,900원대 주가가 안착을 한다면은 그때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관련 종목을 연달아서 반 소장님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옵트론텍 한번 옵트론텍.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삼성전기의 뭐 테슬라 납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최대 수혜주를 평가받는 게 바로 옵트론텍이죠. 왜냐하면 삼성전기 쪽에서의 유니트, 카메라 보드 유니트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좀 납품했었기 때문에 이 옵트론텍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그냥 어떤 펀더멘탈과 기초하지 않은 게 아니라 2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죠. 뭐 26억을 지금 기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작년 대비 흑자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 지금 그 100%, 1000% 이상의 이 분기에 대한 영업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이 삼성전기의 테슬라 납품 쪽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되면서 이 삼성전기나 다른 기업들에 대한 이 다른 카메라, 스마트폰 모듈 쪽에서의 기업이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비롯한 이 전장 쪽에서의 그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모든 카메라 모듈 기업들의 공통된 숙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옵트론텍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그냥 일반 어떤 전기차 이런 것보다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옵트론텍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사이맥스입니다. 네. 이 사이맥스는 그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고요. 사실상 그 웨이퍼 이송 장비와 관련된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그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다수 좀 장비 쪽과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점은 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이슈가 좀 여러 가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공정에서 이제 로봇으로 대체 그러니까 즉 무인화 계획에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사실상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웨이퍼 이송 그 장비 전문 로봇 업체로서 이전에 좀 부각이 됐었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그 무인화 그 계획에 따른 사이맥스 역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025년까지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대기 로봇 상용화 기술 개발과 그리고 또 수요 기업 실증 평가 사업에 관해서도 최대 그 80억 원 가량의 그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실상 2020년 산자부 주관을 통해서 지원 대상 기업에 사이맥스가 선정이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삼성전자의 협력사로서 부각받을 가능성도 높기는 하지만 정부의 이전에 이력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부터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5월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이맥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토픽 골라보기 전에 질문이 좀 들어와서 우리 이성웅 차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답을 하나 주시고 간단하게 오르락 내리락 님이 유튜브에서 현대백화점을 8만 원에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8만 원 10%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손해 구간이지만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좀 9만 원 이상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목표 주가까지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가가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은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유지하시면서 8만 원 이상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토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고르셨어요? 오르락날이님께서 말씀하신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요?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 6만 2천 원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 또 때마침 토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잘 오르락내리락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반 소장님은 그럼 토픽 종목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5월부터 기관 수급이 굉장한 사이맥스를 선정을 사이맥스. 했고요. 사실상 그 매수가는 현재가인데 목표가는 1차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19,000원으로 좀 지정을 해드렸고 손절가는 15,200원을 좀 짧게 지정을 했지만은 19,000원 이상 돌파를 잘해서 안착했을 경우는 추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현대백화점과 사이맥스를 토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 종목 더 유심히 살펴보시고 나머지 18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